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통정부에 있을 적에 이 좌파들은 이북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이북의 눈치만 봤잖아요. 이북의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거론한 적 있습니까?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문재인이마저 인권에 대해서 이북에 대해서 논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북의 국민들은 지금 강력한 공산당 김정은이 체제에서 정치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 수십만이 갇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인권이 있는 국가입니까? 이게 국민의 국가입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종북 세력, 종북 좌파 세력들로 사실상은 종북 좌파한다고 하면서 이 나라 한국의 발전과 한국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냥 혼란스럽게 잡탕질만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이북에 대해서 이북의 어떤 인권이고 자유고 인권 국민에 대해서 이 생활의 안정, 정치적 안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말을 입을 열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좌파는 어영좌파입니다. 실상은 이북 가서 살아라. 내 이북이 좋으면 그러면 이북 가서 살아야 될 거냐? 그러면 이북 가서 산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북을 가자고 한다면 왜 못 가겠어요? 중국을 통해 가지고 뭐 손 써서 갈 수 있겠죠. 그래도 가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 나라에 한국에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숭상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야 됩니다. 요즘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가 계속 뭐 20%대다 하는데, 여론조사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거의 50%가 이 보수 세력, 50%가 이 좌파들, 진보라고 그러지 말고 무슨 진보입니까? 진보가 아무리 진보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론조사가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쪽에 좌파 쪽에 가는 여론조사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주 숙달됐기 때문에 거의 다 역선택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못 온다고 누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없어 50%는 그냥 눌러요. 거의 뭐 50% 뭐 다 누른다고 봐야죠. 99%가 다 누른다고 봐야죠. 근데 우파 보수에는 여론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 오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받질 않습니다. 일부만 받는 거예요. 일부만.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이 조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약간의 조작이 있는지 모르죠. 조작을 하든지 안 하든지 여론조사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큰 의미를 둘 건 없습니다. 그저 윤석열 대통령은 앞만 보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숭상하고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 나라 경제발전과 이 나라 안전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지지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론조사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외교부가 유엔 북인권결의안 협의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문정부 때는 거부했어요. 문정부 때는 이북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불참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번에 북인권결의안에 참여를 합니다. 물론 유엔에서 부적격 국가로 이북의 그 결의가 된다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무슨 어떤 작용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북을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 인권 부족 국가로 낙인을 찍히고, 그에 의해서 이북의 경제 제재가 또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를 주어집니다. 여하튼 어떻게 됐든지 남북이 지금 대체되어 있고, 이북에서는 계속 전쟁 노름을 하지 않습니까? 포를 수백 발 쏴, 560발인가 벌써 쐈다고. 포를 그냥 포를 쏩니다. 미사일을 쏩니다. 핵 개발합니다. 그런데 문통정부 때는 이북에 대해서는 눈치 못 봤어요. 요즘에 뭐 코인으로 해서 그래서 이북으로 무슨 지원금의 돈이 뭐 수십억이 갔다, 뭐 얼마 가는지 모른다, 뭐 무슨 지금 현재 코인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없어진 돈이 뭐 수십조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거의 근사치가 나오겠지요. 근데 만약에 이북에 그렇게 지원했다 그러면 그 사람네들은 이적죄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적죄가 제일 큽니다. 아주 몽창 싸그리 잡아들여야 됩니다. 감옥에 쳐넣든지 뭐 사형을 하든지 뭐 하든지, 우리나라 뭐 사형제도가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니까요. 여하튼 무기징역을 하든지 하여튼 전부 잡아놔야 됩니다. 국가를 좀 먹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은요, 개인적 그 치사사상보다 더 나쁜 겁니다. 국가 국민 전체를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엔에 지금 현재 인권결의안에 적극 참여한다는 그 보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럽연합이 올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위한 주요 국가의 협의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죠. 아니, 우리는 지금 현재 남북한이 대체해 있잖아요. 6.25 사변 때 그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나오고 나라가 폐허가 되고 그러는 것을 겪은 그런 그 국민들이 이북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이북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있고, 이북이 전쟁 연습에서 중지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괜히 국민이라고 모르지. 밥만 먹으면 사람입니까? 밥만 먹으면 국민이에요?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이같이 말을 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최종적인 입장은 결의안, 문안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관계된 거지 무슨 유럽이나 뭐 중동이나 뭐 미주 이쪽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여하튼 이북 공산당들은 그 공산당 이 전투력, 전쟁 노름 이거 그냥 완전히 제압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됩니다. 그는 한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복귀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가치 외교로서 인권, 평화, 자유, 번영 등 글로벌 보편적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며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한 바 있다. 눈치보다는 얻어맞습니다. 적은 적으로, 적은 방비하고 대비하고 방어를 해야 됩니다. 눈치 보면 얻어 터져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눈치만 보다가 지금 요즘에 포 쏘고 미사일 쏘고 뭐하고 하는 게 지금 얻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떨 거예요. 문재인 정부 그래서 그렇게 이익만 눈치 보고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뭐 사과고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문통 같은 정부는 다시는 이 나라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꼭 마음속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불참 이유에 대해 한반도 정세 등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눈치보기요. 이북의 눈치보기. 그래서 공산주의자라고 그래서 총살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라고 그러고 총살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이요. 전애들은 한국을 적화자용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왜 모르는지 모른 척 하는지 이 답답한 인사들아 고얀 사람들 같으니라고. 한국이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자 2019년 말 일부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임 대변인은 전 정부가 우려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가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의에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각종 위협에는 대응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조치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EU가 매년 10월 초안을 작성한 뒤 주요국과 회람, 문안 협의를 하며 11월 초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최종안이 상정돼 채택된다. 결의안은 12월 중하순경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선택되는데 2016년 이후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어 왔다. 합의로 채택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컨센서스, 합의로 채택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산당과는 힘의 균형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됩니다. 우위. 경제력도 위에 있어야 되지만 이 군사 물자, 군사 무기도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오히려
이북에 떨어지잖아요. 경제는 낫지 앞서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북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핵을 뭐 100개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도 외신에 나오던데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도 제7차 핵 실험을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또 할지 몰라요. 7차 핵 실험을 하게 되면 아마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여기서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여튼 우리나라에 있는 이 좌파들을 그리고 젊은이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라가 올바로 서지고 나라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안보가 튼튼히 해야 되고 경제가 발전돼야 되고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경제가 좋아져서 잘 사는 국민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한국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문통정부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불참했었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윤석열 정부도 문제가 있죠. 아니 유럽이고 다른 나라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아니 남북이 대처했는데 그 당사국인 한국이 보이콧하고 한국이 불참한다. 그거는 어느 그 셈법으로 봐도 틀린 거죠.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그런 나라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거. 미친 사람들이 미친 쇼를 하는 거지. 여하튼지 이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적극 참여를 한다는 보도를 보고 매우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으로 내일 22일 날 내일 강화문에서 정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보수 세력 1000만인 모이기, 천만원 모이기 그 행사를 합니다. 지금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요. 지금 SNS나 문자로 이렇게 보면 이 좌파들이 촛불 시위를 또 하려고 그러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봉사하는 시간으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될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갖다가 선동해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그런 보도도 좀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확인은 된 건 아닙니다만 그랬다면 민주당은 정말 이 나라에는 없어져야 할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자기들 본연의 임무를 학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외됩니다. 나와도 돌려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을 부추겨서 선동해서 사람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한다. 이건 아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좌파들 쪽에서나 아니면 뭐 시민연대라고 하는 가칭 뭐 시민연대 뭐 거기서 촛불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 봉사 점수를 봉사 시간을 넣어주겠다 한다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자녀분들한테 한번 문의해 보시고, 그렇게 사실이 그렇다면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그런데 참여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 나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나쁜 생각, 나쁜 사상만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오로지 학업에만 열심히 해서 앞으로 기성세대가 됐을 때, 어른들이 됐을 적에 이 나라 발전과 이 나라를 잘 경영하는 그런 이 나라의 주인들이 될 수 있도록 잘 가꾸고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요. 내일 주말이 됩니다. 내일 모레 주말 됩니다. 주말에 여러분들 할 일, 계획이 있는 일을 잘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나시면 토요일 날 오후에 강화문에 나오셔서 보수 단합된 모습을 보여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주당이 지금 현재 거대 야당이 국회를 농단하고 법을 우롱하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일침을 주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여러분들 필요한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또 못다한 일들도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